네, 광주에 오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재학이 어머니 잘 계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네. 항상 광주에서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오신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네. 거의 나이가 비슷해서 저보다 한 살이 그때 당시 적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안타까운 사연에 우리 재학이 어머니 제가 광주 올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뵙고 인사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선우 학생은 전화번호 친구한테 알려주고 그날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 국회로 왔었다고 해요. 혹시 집에 연락 못할 걸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친구한테 맡기고 다음날 아침까지 소식이 없으면 어머니한테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광경이 80년 5월에 그 광경과 겹쳐 보입니다. 우리 김송희 여사는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신 오빠가 사망하는 총격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이겠죠. 제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어쨌든 이 광주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눈물 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저도 뭐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국회로 가면서 제가 방송을 생각해냈던 거는 그거 딱 똑같은 상황에 아마 계엄군이 몰려온다 시청으로 도청으로 가자고 방송했던 그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체포돼서 구금될 가능성 절반 이상.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나라를 지켜줄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뭐 다수당의 대표고 해본들 그 총칼 무력 앞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정된 경로 비슷하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국회로 가면서 우리 국민들께 국회로 와서 민주주의를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떠오른 사람이 그 차명숙 씨라고 제 고향의 안동에 가서 그 홍어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잘 알아요. 아, 잘 아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안동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시집 갔어요. 어쨌든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때도 아마 차를 타고 이 시내를 다니면서 방송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그분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엄군이 몰려 들어오니까 도청으로 가서 저항하자 이러면 계엄군 입장에서는 제 1번 타격 대상이었겠죠. 저격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그 방송들을 했고 뭐 최종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지만 결국 그 역사가 작년 12월 3일 밤에 다시 대한민국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그 표현 중에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근데 결론은 과거가 현재를 살렸죠. 죽은 자들, 광주의 영령들이 결국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뭐 역사적인 분기점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지 가정을 한다면 온갖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들이 힘을 내서 지켜주지 못했더라면 또 일선의 계엄 병사들이 정말로 그 부당한 명령에 충실하게 응했다든지 또는 우발적 사고로 오발이라도 한번 있었다든지 물리적 충돌이 격화됐다든지 어쨌든 이런 조금만의 계기가만 있었어도 수백이 아니라 수천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더라도 그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투쟁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친위 쿠데타 세력 역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엎어진 물이어서 아마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양자의 충돌이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골이 성명할 정도로 끔찍하죠. 지금도 사실 그 내란 군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가담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사령관 몇 명이서 저지른 일은 아닐 테고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요 공범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가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도 뻔뻔하게 과감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란 사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가야 되겠죠. 그 힘은 결국은 국민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광주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광주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 국민의힘이 수없이 약속했던 것처럼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 규정이나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시 사변 때만 계엄하라고 했더니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제도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전시로 한정한다든지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해제된다든지 등등의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일상적으로 신속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이후 벌어진 이 내란 극복 과정을 제가 빛의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광주 때문입니다. 광주가 빛고울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현실 권력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이 끌어내린 세계사의 유일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로 위대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있죠. 빛의 고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우리 그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던 대동새선
모두가 억압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 그때는 잠시였지만 그게 저는 촛불혁명으로 발전했다고 보여지고 이번에 다시 빛의 혁명으로 완성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결제라는 걸 제가 딱 첫째 보는 순간에 광주에 주먹밥 이게 딱 떠올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유사하다. 우리 고생하신 여러분, 세 분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부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혁명은 계속될 텐데 그 혁명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집단들이 어떤 참여를 했는지를 모두가 기록하게 한 다음에 국가의 이름으로 그 공적을 기록하고 표창해주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긴 해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운 세계사를 만드는 K민주주의의 핵심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네.